평형상수와 반응의 진행 방향. 자, 들어가기 전에 몰농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몰을 몰농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라지엠 몰을 쓰고요. 얘의 뜻은요, 1리터에 몇 몰의 입자가 들어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서 몰농도를 나타냅니다. 화학평에서의 농도는요, 몰농도를 사용해요. 기체의 몰농도,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 부피와 같으므로 기체의 몰농도는 1리터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몰농도는요, 자, 몰 퍼 리터입니다. 1리터당 몇 몰의 입자가 들어있느냐, 반드시 1리터가 기준이에요. 평형상수, 화학평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 비가 항상 일정하다. 이를 평형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요.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 비는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곱이에요. 곱. 잘 기억해야 돼요. 화학 평형에서 농도비의 규칙성, 일정한 온도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를 달리해서 밀폐 용기에 넣고 반응시킵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정반응해서 사산화이질소가 될 거고요. 사산화이질소가 역반응을 통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예요. 표는 반응이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각 물질의 평형 농도와 평형 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NO2와 N2O4의 초기 농도가 0.1 대 0이었습니다. 평형이 됐을 때 농도는요, NO2가 0.05, N2O4가 0.025예요. 이때 NO2분의 N2O4는요, 0.5가 되고요. 이 NO2분의 N2O4는 0.25가 되고요. 자, NO2. 자, NO2가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제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곱을 해준 거예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비를 구한 겁니다. 이게 10이 나왔어요. 다시 초기 농도를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평형 농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이산화질소분의 사산화이질소 B는요, 0.594. NO2의 2를 곱한 값분의 N2O4의 값은 0.297. 그런데 NO2의 곱의 N2O4B는요, 10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다르게 하면요, 평형 농도비는 틀려져요. 초기 농도가 다르면 평형 농도가 달라집니다. 초기 농도가 다르면 평형 농도도 달라져요. 그런데 요 값도 일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은 항상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평형 농도는 다 틀립니다. 평형 농도가 달라지더라도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은요, 값이 일정합니다. 실험 1에서 4에서 평형 농도가 달라도요, NO2 제곱분의 N2O4 값은 일정해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 B는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다시요.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 B는 항상 일정하다. 자, 만일에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요. A가 3이었고요. 자, B가 2개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이때요. A의 농도의 세제곱분의 B의 농도 제곱 B는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B는 항상 일정하다. 평형 농도는요,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 농도라고 해요. 자, 여기서 평형상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K로 쓸 거고요. 화학 평형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 B를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돼 있죠. C, D. 그래서 평형상수는요,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곱 B,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곱 B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리고 이 꺽쇠는 농도입니다. 강물질의 평형 농도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수. 역반응의 평형상수 K'은요. 정반응의 평형상수 K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 정반응 평형상수는요. H2 농도, I2 농도 곱분의 HI의 제곱이죠. 농도곱. 그런데 역반응으로 가면요. 얘가 분모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분자예요. 얘가. 자, 그러면 분모 분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역수다. 이렇게 됩니다. 평형상수의 특징은 잘 알아두세요. 문제 꼭 나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평형상수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평형상수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집니다. 농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농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다. 기억해. 평형상수는 무엇에만 의존한다? 온도입니다. 평형상수는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요. 순수한 고체나 액체의 농도는요. 평형상수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요. 고체나 액체는 나타내지 않는다. 고체나 액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풀다가 가끔 실수 많이 합니다. 자, 반응물에 고체가 있네요. 생성물에도 고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합니다. 평형상수는. 그래서 K는요. 생성물 CO2의 농도고요. 자, 질산을 물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액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은 신경 써야죠. 그러면 K값은요. 반응물의 농도 얘만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 곱 이렇게 해서 표시해요. 고체나 액체의 농도를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 까닭은요.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요. 반응 전후 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평형상수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평형상수의 계산, 평형상수식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농도를 대입해서 평형상수를 구합니다. 뭘 대입한다고요? 평형농도를 대입해야 돼요. 처음 농도 아닙니다. 평형농도. 자, 한번 봅시다. D도시의 1리터의 강철용기에 강철용기는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황 0.6몰과 산소 0.2몰을 넣고요. 반응시켰더니 평형에 도달했어요. 이때 삼산화황이 0.2몰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반응식은요. 이산화황과 산소가 반응해서 삼산화황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개수비는요. 2대 1대 2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다시 복습할게요. 이산화황 SO2, 산소 O2 반응해서 삼산화황이 만들어집니다. SO3. 자, 가장 복잡한 걸 1로 두세요. 그럼 황이 한 개죠? 그럼 여기도 한 개여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산소가 몇 개예요? 여기 두 개인데 두 개까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산소가 여기 이미 두 개 정해졌으니까요. 여기 한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숫자를 모두 정수로 만듭니다. 그러면 2SO2 플러스 O2 그 다음에 SO3 여기에 2가 곱해져야 되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거나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A 이렇게 놓고요. 황의 개수를 보면요. X개고요. 여기는 A개네요. X와 A는 같습니다. 지금 미정계수법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두 개 있으니까요. 2X고요. 여기 2Y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3A네요. 됐죠?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X를 1로 놓으면요. A도 1이죠. 그럼 대입합니다. X는 1이니까요. 2 플러스 2Y는요. 3 곱하기 A도 1이네요. 1. 됐죠? 그럼 2Y는요. 1입니다. 따라서 Y는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요. SO2 플러스 O2, SO3 이렇게 됐을 때 X가 1, Y가 2분의 1, A가 1, 이래서 2대 1대 2의 개수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대 2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산화황의 처음의 양이 0.6이고요. 산소의 처음의 양이 0.2입니다. 얘는 없었고요. 반응 몰비가 2대 1대 2니까요. 얘가 모두 반응하면요. 마이너스 0.6이 되고요. 1이니까 마이너스 0.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0.2밖에 없죠. 그래서 0.3이 모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모두 반응한 겁니다. 이걸 한 개의 반응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황의 초기 양이 0.6, 산소는 0.2, 평형 상태에 생성된 게 0.2몰입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개수비가 2대 1대 2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0.2니까요. 여기는 0.1 반응한 거고요. 여기는 0.2가 반응했겠네요. 됐죠? 그러면 내려옵니다. 0.2가 반응하고요. 여기는 0.1이 반응하고요. 여기는 0.2가 생성됐습니다. 생성됐다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반응량을 체크한 겁니다. 그러면요. 0.6에서 0.1을 빼면 0.4가 남고요. 다음 0.2에서 0.1을 빼면 0.1이 남습니다. 이게 평형 상태의 몰이에요. 그래서 0.4 대 0.1 대 0.2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평형 상태의 각 물질의 몰 농도를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입자수 몰입니다. 몰 농도 구해야 돼요. 근데 아까 부피가 얼마라고 그랬죠? 1리터라고 그랬죠. 부피. 그러면 SO2는 1리터분의 0.3몰.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1리터분의 0.1몰. 그 다음에 삼산화황은요. 1리터분의 0.2가 되니까요. 0.2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K 구할 거예요. 그러면 SO2의 개수가 2니까 제곱 2. 그 다음 산소는 하나니까요. 1. 그 다음 이산화황은 개수가 2네요. 그러면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4의 제곱 됐죠? 그 다음 0.1. 다음 0.2몰에 제곱해주면요. 얘의 평형산수는 2.5가 나와요. 자, 주의할 점은요. 평형산수 계산할 때 평형산수식의 물질의 양, 이건 입자 개수예요. 요걸 쓰는 게 아니라 몰 농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 부피가 1리터가 아닌 경우 주의해야 돼요. 자, 용기 부피가 만일 2리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형상수 값이 달라져요. 자, SO2 제곱이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그대로고요. 그 다음 SO3는요. 제곱입니다. 자, 부피를 우리가 2리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틀려집니다. 여기 2리터 들어가니까요. 여기가 0.2몰이 나오고요. 여기는 0.05몰이 나오고요. 여기는 0.1몰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0.2의 제곱 됐죠? 그 다음 곱하기 산소는요 0.05 됐죠? 그 다음 여기는요 0.1의 제곱 이렇게 해서 평형산수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몰농도 할 때는요 부피 체크 하셔야 돼요. 그냥 몰수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평형상수의 의미,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물이 존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시 봅시다. K 평형상수는요.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물의 포션이 굉장히 클 때 얘가 1보다 매우 큰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성물이 무지하게 많아질 때까지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의 농도가 반응물의 농도보다 클 때는요. 정반응이 매우 우세하게 일어나서 생성물의 농도가 더 큰 상태에서 화학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산화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될 때요. 평행상수 값이 6.9 곱하기 10의 5승 엄청나게 크죠. 그럼 이산화질소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네는요 조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값이 크기 때문에 평행상수 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정반응이 굉장히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가 1보다 무지하게 크니까요. 평행 상태에서 대부분 NO2로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NO와 O2는 매우 적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평행산수가 1보다 매우 작을 때 이 뜻은요. 반응물이 존재비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고요. 생성물의 존재비는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1보다 굉장히 작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보다 훨씬 커야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을 지니죠. 이때는요. 자, 반응물이 더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역반응이 주로 일어납니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반응물의 농도가 더 큰 상태에서 화학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N2H4가 만들어질 때요. 평형상수 값이 10의 26승까지 작아집니다. 굉장히 작죠. 1보다. 이 뜻은요. 지금 반응물의 존재비가 생성물의 존재비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이쪽은 이만큼이고요. 이쪽은 이만큼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해서 이쪽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형상수 값이 1보다 작으니까요. 평형 상태에서 대부분 N2와 H2로 존재하고요. N2, H4는 매우 적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평형상수 K가 1보다 매우 크다. 평형상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인데요. 이 숫자가 1보다 크다는 뜻은 생성물이 졸라 많고요. 반응물이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기억해 놓고요. K값이 1보다 너무 작아요. 이 뜻은 K값이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인데요. 굉장히 작으려면요. 반응물이 많아야 되고요. 생성물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가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